새로운 곳에 왔어요. 네, 이곳에서는 속구줄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든 모르는 데를 가면 항상 속구줄이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씩 다른 곳들을 공략합니다. 한 저수지에 가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녀봐야 익숙해지겠죠. 떡밥은 신속고 당고와 바라켓마카를 1대 1대1로 하고 물 50. 점도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점도는 충분히 생기니까. 집어력이 굉장히 좋겠죠. 고기가 있으면 분명히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50, 50, 50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섞어주고요. 빨리 돌려줍니다. 팍팍팍팍. 그리고 초반에는 저렇게 눌러줘도 점도가 확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주고 숙성되도록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아랫바늘용으로는 K5 50, 물 50. 한시간 체크 해볼까요? 낚시를 가면 하염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고르게 준비하고 수분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흡수를 시키고, 지금 또 떡밥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떡밥은 조금 오래된 떡밥이어서 결착력이 조금 부족한 초반에서 손으로 조금 더 눌러줬습니다. 속구줄이니까 그래도 됐어요. 물 굉장히 맑죠.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체크용으로 오감척을 가지고 속구줄이용으로 단품을 일단 만들어 두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형태가 됩니다. 저렇게 하면 그냥 물만 부어 놓고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수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물 붓게 두고 옆에 그 릴낚시 하는 분들, 줄낚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런 데에서는 이 대를 가지고 대낚시 잘 하지 않죠. 근데 집어를 하니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둡니다. 일단 네, 이 떡밥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되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새 낚시터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경치도 좋고 어종도 뭐 붕어, 잉어, 희나리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 민물고기들 다 있고요. 네, 떡밥 채비 일단 보시면 19척, 그 다음에 원줄 1호, 목줄 0.5호, 바늘은 좁고 약간 무게감이 살짝 있는 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운드형 1mm 피싱 무크톱 꽂았고요. 떡밥 크기는 위에는 1.2에서 1.0, 아래는 1.0에서 0.8 정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사실 여기 가자마자 중간에 제가 카메라를 처음에 떡밥 깨는 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안 켰어요. 그냥 뒀는데 초반에 잉어들이 덤볐어요. 그래서 작은 잉어들을 2마리인가 미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당구알을 넣은 걸 잘못했나 그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이니까 그런 고기 얼굴 보는 게 좋죠.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일단 19척인데 수심은 2m가 조금 넘습니다. 생각보다 상류측은 수심이 얕고 그래서 바닥 낚시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카메라 켜기 전에 고기 잘 안 잡히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피딩 타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수지는 계곡지입니다. 중앙부는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 깨끗하고 조용해서 보존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네, 찌 영상이 없는 구간도 있어요.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말썽을 일으키는 장비가. 그래도 눈이 시원하고 좋죠.
근데 상류에서 낚시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찌가 안 보입니다. 보통 저기 산을 향해서 있으면 산 그림자 때문에 물에 있는 반영 때문에 오히려 찌가 잘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하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찌가 안 보입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잘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오늘 낚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투척은 신경 써서 해야 되죠. 반응이 나와요, 여기는. 근데 여기 지금 속구줄이를 하는데 입질 패턴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나와요. 이 떡밥에는 그 패턴이 지금 맞게 나오는가 봐요. 목내림이 완성될 무렵에 잉어들은 강하게 입질합니다. 되돌림에는 별로였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멀리서 보면 고기가 저렇게 뛰어오르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모지리라고 합니다. 모지리. 근데 모지리가 수직으로 뛰어오르면 고기는 깊은 수심에 있는 거고요. 45도로 뛰어오르거나 이게 슬라이딩 하듯이 뛰면 고기는 상층부에 있는 겁니다. 한 마리 또 걸었어요. 힘은 엄청 좋습니다. 절대 챔질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고기 사이즈가 저래도 힘이 좋아서 제가 달리고 챔질이 세면 순간적으로 터집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잉어들은 뛰어서 보여드리기도 어려워요. (30) 정도? 저런 게 많습니다. 저기 떡붕어 한 35 정도 되는 애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냥 걸면 달립니다. 손맛은 뭐 끝내주죠. 네, 이제 찌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상층부에서 요란한 건 없어요. 타나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붕어들이 막 집어댄 상태에서 공격적인 움직임 그런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 투척 사이클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 매번 투척해서 고기가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몇 번을 투척하면 상황이 한번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저수지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니까 고기들의 반응도 좀 다릅니다.
콕 찍었어요. 안 보여요, 저런 게. 현장에서는. 한 번 더 찍어주죠. 얘도 힘 엄청 씁니다. 절대 힘으로 당기지 마세요. 챕이 다 터집니다. 30도 안 되는 애들도 저 정도 힘을 쓰는데, 만약에 40이 넘거나 이 정도 되면 터져버리죠. 잉어들은 입질 폭이 한 마디 반. 나중에 붕어도 보면 붕어는 입질 폭이 한 농금 내외. 입질 시원하게 하죠. 챔질을 세게 할 때 고기도 달리고 사람이 챔질도 세게 하면 목줄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손상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큰 고기를 상대할수록 챔질을 부드럽게 하고 힘으로 당겨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지금도 입질이 하죠. 반응 좋았어요, 저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저 정도 움직이면 안 보이고 한 농금 이상 찍어줘야 식별이 됩니다. 19척에다가 수심이 2m 조금 넘으니까 멀잖아요. 근데 역광이라서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스코프가 있었으면 잘 봤겠죠. 이럴 땐 사소히 한번 주고 상황을 보고 반응이 없으면 회수를 해야 돼요. 아직은 초반이니까. 사소리를 주고는 꼭 숫자를 세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번 더 사소리를 주거나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회수.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멈춤하면서 내려가죠. 저런 것들도 고기의 반응도라고 볼 수 있어요. 찍었는데 저거 붕어예요, 붕어. 저런 좋은 입질을 얼마나 놓쳤는지 몰라요.
지금은 찌가 한 눈금 정도 저렇게 입질하는 거는 식별이 잘 안 돼서 조금 더 큰 입질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사소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입질한 것 같은데 느낌상 확정은 못하죠.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사소히를 줬네요. 찌는 계속 움직이는데 아까 그 입질 이외에는 선명한 입질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제가 한숨을 쉬는 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건드림은 있죠. 지금이 입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딴 데 쳐다보면 안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저날은 정말 상황은 좀 최악이었어요. 맞바람에 비에 보면서 파라솔 치려고. 근데 저렇게 하면 입질을 놓치죠. 네. 조금 소강 상태가 진행됐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빠르게 돌려봅니다. 맞바람은 계속 불고 비도 계속 오고 찌는 보기 어렵고 절대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옆에 대낚시 하는 분도 계셨고 줄 낚시 하는 분도 계셨고 릴 하는 분도 계셨는데 거의 입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뭐 집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입질은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문제는 찌가 안 보인다는 거죠. 속구치리 낚시는 되돌림을 이제 보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템포가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될 수 있으면 템포가 늘어지지 않도록 구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낚시를 할 때 떡밥의 터치를 똑같게 하지 말고 조금 단단한 터치, 부드러운 터치, 뭐 크기도 살짝 크게, 조금 작게 다양하게 해보면 건드림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찌를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방금 그건 제가 사소이를 준 거고요. 채비 정렬을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당겨서 줄이 노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짝 잡았다 놓으면서 가지런히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속꽃질이는 다른 것보다 채비 정렬이 더 중요해요. 입질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도본질이 하는 게 쉽죠. 낚시는 세세한 건드림들보다 강한 입질 나오는 낚시를 구사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처음 온 곳이 아니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건드림을 못 읽으니까 입질이 느닷없이 나오는 느낌? 네, 지금도 건드리잖아요. 아주 강하게 건드리는데 방금 건 입질이었어요. 근데도 파악을 못해요. 정작 아까 그 검은 눈금 탁 찍는 거는 못 보고 엉뚱한 걸 보는 거죠. 목내림이 완성되자마자 살짝 밀어 올렸어요. 고기들이 목내림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있고 반응을 거기서는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입질이 저렇게 느닷없이 건드림을 못 읽으면 입질에 대한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낚시는 입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드림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입질만 보는 낚시가 되면 재미가 없죠. 어우, 입질했어요, 방금. 낙하 중에 입질한 거죠. 낙하, 목내림 완성되기 전에. 저거는 붕어예요. 저렇게 입질하는 거. 근데 지금 저런 건 안 보여요. 저때 한번 털었기 때문에 목내림 폭도 작게 나왔죠. 목내림 폭이 작게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떡밥을 잘못 달았으면 모르겠는데 똑바로 달았는데 저렇게 나왔으면 조금 의심해야 돼요. 한번 털었구나 라는 걸. 근데 지금 찌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밖에 대처를 못하죠 지금. 아까 입질한 거 안 보이시는 분은 저 되돌려서 한번 더 보세요. 낙하 도중 입질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러고 가르쳐 주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도움도 안 되고. 하지만 그런 게 보일 정도까지 연습이 되면 좋죠. 제가 영상 올리는 이유는 찌를 보고 자꾸 연습을 하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기 잡히는 것만 딱 보여드리면 되죠. 잡히지 않을 때 움직임들을 봐야 아 이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건드림 빠르게. 저게 먹는 건드림이에요. 저런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 가속이 붙죠. 내려가면서. 카메라로 봐야 보이네요. 지금 같은 사이즈의 떡밥을 비슷하게 넣는데도 목내림 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어요. 되돌림도 빨리 일어나고 고기가 더 적극적이게 됐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제대로 된 입질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연타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돼. 다음 투척에서도 이 정도를 유지해내야 입질로 더 가까워지는 거죠. 방금 찍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입질이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못 챘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 가면 입질은 나와요. 언제쯤 입질이 나오나 기다리는 낚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한 번의 투척에서 상황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입질로 이어지는 그런 낚시니까. 아, 방금 입질 너무 아깝네요. 저렇게 놓친 게 엄청 많아요. 잉어였던 것 같아요. 입질 폭은 한 농금 반 정도 들어갔어. 또 입질 못 보네 지금 계속. 두 번, 이번 투척에서는 두 번의 입질을 놓친 거예요. 그것도 커다란 입질을. 물론 뭐 고기가 물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았죠.
엉뚱한 거에는 챔질을 하고 정말 중요한 2번은 놓쳤어요. 이런 날은요 오히려 하얀색 그 마디가 들어있는 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잉어를 잡을 거면 찌톱이 두꺼워도 됩니다. 잘 보이면 최고입니다. 근데 뭐 지금 잉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아, 좋은 입질들 아깝네요. 쟤들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건드림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내려가다가 살짝 다시 살짝 밀었다 다시 내려가고. 입질.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헛방이 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걸리죠. 얘들 힘 정말 좋습니다. 고기를 걸면 절대 당기지 말고 각을 잡고 딱 버텨만 주세요. 그러면 고기가 달리면 낚싯대가 그걸 받아서 일어나주고 또 달리면 받아서 일어나주고를 반복합니다. 나중에 와이드 영상이 있으면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채비 터진다는 분들은 이때 당기는 거예요. 고기가 도망갈까봐. 저 지금 팔 딱 들고 각만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낚싯대가 일어서면서 고기가 힘이 빠지는 거죠. 고기는 항상 받침대 끝보다 더 먼 곳에서 떠올라야 돼요. 짧은 곳에서 떠오르면 초리대에 무리를 주면서 사이즈가 좋은 애들 같으면 순간적으로 달리면 그때 초리대가 부러져요. 받침대보다 먼 곳에서 고기가 계속 얼굴을 보였다 말았다 하죠. 절대 강제로 당기면 안 됩니다. 이제 힘이 빠져서 나오잖아요. 얘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건 30이 확실히 넘는 사이즈인데 떡붕어, 체력 좋은 떡붕어 35 정도 되는 그런 당길 힘입니다. 물론 뭐 저수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물이 맑고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애들 체력은 아주 좋아요. 상황을 만들어가면 결국에는 저런 입질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근데 저렇게 한 마리를 잡으면 또 물속 상황은 다시 고기가 옅은 밀도의 상태로 가요. 활성이 더 좋아지면 뭐 연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래요. 지금 배수기고 하니까 활성이 뭐 엄청 좋고 그렇지는 않죠. 이 계절에 저런 고기 얼굴 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건드림은 여전히 유효해요. 고기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덤벼주는데 찌가 잘 보이고 컨트롤이 더 잘 됐으면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목내림 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저것도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깊어요. 경사가 그렇게 아주 급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얕은 경사에서 반응이 좋은지 깊은 쪽에 반응이 좋은지 찾아서 거기를 공격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조금 깊은 쪽을 공략한 거예요. 되돌림이 빨리 나오는 곳,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의 떡밥을 투척했는데 건드림과 되돌림이 더 잘 일어나는 곳이 고기가 더 많이 자극을 하는 곳이죠. 지금은 아까보다는 되돌림이 좀 늦죠. 네, 사소이 한번 주고, 사소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줍니다. 뒤로 당겨보는 것, 초리대를 살짝 움직여서 찌를 순간적으로 탁 당겨보는 것, 살짝 들었다 놓는 것,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사소이에 강한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 투척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템포를 맞춰가는 게 좋죠. 낚시는 항상 리듬감 있게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가본 저수지는 입질을 하면 막 설레요. 뭐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 잉어라서 이제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 사이즈 잉어는 정말 놀아주기 좋은 고기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지금같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잘 보이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이것도 잘 안 보였어요. 뒤에 하늘이 회색이라 가지고 이 찌가 신성이 나쁜 찌가 절대 아닌데도 잘 안 보였어요. 고기가 붙은 상태라면 지금 정도에서부터 되돌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드림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네, 까만 마디가 살짝 더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건드림이 안 나오면 아직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맞춰가는 게 또 숙제죠. 활성이 좋으면 여기에서 건드림이 잘 나오겠죠. 이번 투척에서는 건드림이 굉장히 약해요. 건드림이랄 것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되돌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바닥 사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떡밥은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되돌림이 안 일어난다는 건 바닥에서 뭔가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투척 자리는 조금 피해야죠. 물론 뭐 척수가 워낙 길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자리에 투척을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요런 지점은 조금 피해가면서 투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내놓은 건 그대로죠. 꼼짝도 안 하고 이제 살살살 움직이는 저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건드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회수를 해서 다른 포지션을 찾는 게 좋아요. 속꼬치리가 한 자리에 넣는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 자리만 넣는 게 아니고 좋은 포지션을 그 안에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좌표를. 그게 중요해요. 좌표를 못 찾으면 소용이 없어요.
파라솔이 낮으니까 왼팔을 마음대로 못 올려가지고 결국 파라솔 하나 샀어요. 튼튼한 걸로. 일단 낚시에는 지장이 없는데 파라솔이 너무 커서 조금 부담스러워. 지금 새로 산 건 파라솔 클램프가 맞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직립하고 스타트 할 때는 건드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빨리 지금 저 지점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반응이 특별하게 강하지 않아요. 얘는 위층에서 이제 되돌림이 올라오네요. 참 안 보인다. 입질 보세요. 스타트 할 때 찌가 내려갈 때 건드림이 좋으면 입질이 온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내려갈 때를 못 보니까 얘도 놓쳐버리죠. 그래서 찌는 입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건드림을 봐야 돼. 지금 좋은 입질, 아주 좋은 붕어 입질을 놓쳤어요. 이번 영상은 잘 안 보이는 찌들을 돌려보기에서 한번 보시면 건드림이 억지로 보이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런 날은 15척 이내로 하는 게 딱 좋죠. 수심만 맞으면. 혼잡도가 낮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옆에 뭐 릴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줄이면 물도 너무 맑고 얕아가지고 15척까지는 속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척수를 길게 간 거예요. 속이 뻔히 보이는 물 속에서 낚시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죠. 다시 건드림. 건드림이 나오면 입질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소구찌리는 특히 더 그래요. 뭐 다른 띠모사 하는 낚시는 건드림이 잘 보이잖아요, 이거보다. 소구찌리는 그렇지 않고 일럼 이러면서 슬금슬금 움직이니까 그걸 잘 못 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으면 속구찌리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지금은 초칭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터 낚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속구찌리가 정말 재밌어요. 아무리 오래 해도. 제가 그 찌가 안 보이니까 움직이는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표현이 덜 되나 해서 지금 우아바리 톤톤으로 맞춘 거거든요. 윗바늘 동동. 더 줄일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표현은 돼요. 속 터지죠. 안 보이면. 대상어는 상관없습니다. 토종으로도 떡붕어도 잉어로도 향어로도 채비가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 채비 강도만 좀 조절하시고 그것만 하면 되지 고기 잡는 거는 다 재밌습니다. 지금도 건드림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한 눈금 이상으로 떨어지는 입질이 아니면 다른 거는 거의 못 읽어요. 지금도 입질. 놓친 고기의 마리수가 더 많죠. 전날은. 스코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코프가 비싸긴 하죠. 그래, 스코프가 있었으면 더 잘 봤을 거예요.
장척 쓰는 분들이, 스코프 쓰는 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25척 할 때까지. 이날은 지금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되돌림요. 떡밥이 풀려서 나오는 되돌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려 올라가요. 그런데 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되돌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기가 옆에서 움직이면서 수류를 일으켜서 나오는 되돌림들. 지금 계속 고기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옆으로 올라갔다가 저 연두색 마디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나왔다가 내려갔다가. 더 기다렸으면 입질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템포를 위해서 그냥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집에서 마음 먹으면 이렇게 낚시를 1시간 정도 하는 듯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낚시했지만 저도 좋아요. 일부러 한 번씩 보거든요. 낚시 가고 싶을 때. 어우, 이거는 강한 건드림. 먹었어요. 아깝네. 고기들이 지금 제가 투척만 똑바로 하면 압축도 된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밥 사이즈에서 살짝 줄였더니 바로 위에서부터 받아 먹었죠. 상류축 활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곳은 포인트라고 말하기보다도 포지션에 따라서 활성이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낚시를 하던 곳과 전혀 하지 않는 곳의 차이가 커집니다. 상류는 항상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곳이죠. 여기는 목내림 아주 적당하게 잘 됐고요. 내려갈 때 크게 저항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목내림 폭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고 있죠. 비슷한 자리에 밥도 들어가고, 저 정도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척수가 길면. 고기가 달릴 때의 경우보다는 되돌림이 빠르지 않죠. 예, 방금은 사소히 입질 안 보이나 보네. 사소이가 아니었네. 두 번 다 입질이었어요. 저게 안 보일 정도예요. 저게 참 답답하네. 저거는 잉어이거나 붕어의 줄건드림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분홍색 지톱이 있어야 되겠구만, 이런 날은.
지금도 건드림 좋아요. 지금은 건드림이 아까랑 다른 게 처음에 잉어들이 좀 잡힐 때는 착지하는 타이밍 쪽에서의 건드림이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윗구간에서의 건드림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공략하기 쉬운 층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애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내린 폭은 깊게 나왔어요. 건드림 나오고 저거를 보는데 지금 보세요. 물결이 없으면 제가 저것도 보는데 반농금도 여긴 바닥 낚시하는 분들은 상류에만 계시니까 나중에 지인이 오면 저기 제 방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싶어요. 쿡 했어요 방금. 이거는 100% 입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쿡 한 거는 원래는 또 빠른 템포의 입질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쿡 했는데 빠른 템포 입질로 나오지 않는 것은 중간에 먹는 사이즈로 연결이 빨리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되돌림이 일어나죠. 이 되돌림은 떡밥이 살짝 깨지면서 나오는 되돌림 같아요. 풀어지면서 나오는 되돌림이 아니고, 아니면 고기가 쳤거나 출발할 때 건드림 아주 좋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입질로 이어지기 위한 건드림이에요. 저게 슬쩍 꾹 이렇게. 이럴 때는 사실은 회수를 하면 안 돼요. 거의 입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템포를 생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소리를 한번 줘서 고기를 자극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질이 나와야 될 시간인데 건드림만 있고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 게 지금 이번 투척에서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자극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회수해야죠. 지금 뭐 하염없이 기다릴 계절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낚시를 하면 2시간 정도만의 낚시로도 굉장히 재밌고 짜임새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낚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2시간 정도 단위로 낚시를 해요. 네, 건드림 거의 뭐 입질에 가까운 건드림이죠. 저건 되돌림이 조금 더 일어나고 생각보다 이 경사면에서의 되돌림은 원활하게 잘 안 일어나요. 시간당 10마리 정도 나와야 재밌는데 너무 놓친 게 많아서 조과는 그만큼 안 나왔죠. 또 도전해 볼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건드림 예, 계속 건드림 있죠. 속구줄이 찌는 마디가 넓으면 저 건드림들이 잘 안 읽어져요. 검은 마디는 넓어도 돼요. 네, 색깔 마디가 너무 넓은 건 안 좋아요.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은 아주 균일하게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저렇게 나오다가 한 농금 탁 찍어주는 게 아주 정석이죠. 되돌림이 조금 느려요. 여기 지금 이거보다는 좀 더 빨라야 좋은 템포로 낚시를 할 수 있는데 건드림. 네, 저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쿡쿡 저게 입질로 이어질 전 단계 속구찌리에서는 저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되돌림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되돌림이 일어나면 바닥에 있던 채비가 끌어지죠. 되돌림에 의해서. 네,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많이 해요. 지금은 제가 저런
사소이를 사용한 이유는 대가 길고 채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당겨 가지고는 바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밥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되돌림 폭이 늘어났죠. 저거는 거의 입질 전 단계예요. 지금처럼 구국 이렇게 정하는 정도. 저기서 탁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건 뭐 이래도 안 되면 회수해서 다시 넣어야죠. 저거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채비 회수하고 다시 넣어요. 사소에 한 번 더 줬어요. 너무 건드림이 괜찮았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이럴 때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고 그 시간이 지나면 회수해야죠. 찌를 위로 1cm 정도 더 올렸습니다. 채비가 조금 더 안정이 되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채비는 조금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목내림 폭이 많이 나와서 3눈금, 4눈금 나오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목내림이 나오도록 해서 이제 채비의 텐션도 좀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살짝 올렸습니다. 조금 덜 깊은 곳으로 던지고 또 찌라시를 조금 더 줬기 때문에 목내림 폭이 줄었죠.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아까가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 뭐가 더 맞다는 아직 몰라요. 여기서도 건드리면 있어요. 전 사소이고요. 여기는 희한한 게 막 반응이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다가 또 건드림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한번 반응이 막 좋다가 갑자기 싹 조용해지고. 평지형하고는 좀 달라요. 평지형은 고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붙으면 그냥 쭉 붙고, 계곡지는 확실히 그런 부분은 달라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제가 좋아하는 계곡지 거기도 어떤 곳에는 입질도 없어요. 그 저수지가 뭐 크면 얼마나 크다고. 얘네들이 다니는 곳에서만 다녀요. 회유로가 있는 거예요. 회유로가. 네, 지금 이 목내림 폭이 딱 좋거든요. 건드림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4눈금에서 5눈금 사이 정도의 목내림 폭일 때가 지금 제일 뭐 채비 정렬이나 안착된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걸 맞춰내야 돼요. 계속. 아까 같은 건드림이 안 나오고 있죠. 먹겠습니다 이런 거.
아까는 그게 강했잖아요. 일부러 날씨 보고 덤비나? 글루텐을 다 썼나 보네요. 이런 낚시가 이제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는 채비를 아예 바꾸어서 기법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준비하는 영상은 공략층이 바닥이 아니고 조금 더 하는데, 그 뒤에도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파일이 깨졌어요. 지금 C 파일도 몇 개 깨지고, 하여튼 지금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안 읽어지는 파일이 몇 개가 나와 버렸어요. 이번 영상에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영상에서 붕어가 30 정도 되는 붕어가 있었거든요. 황금색 토종 붕어. 잉어보다는 힘을 못 쓰지만 오랜만에 보는 황금색 토종 붕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요. 일단은 소고찌리는 이 정도까지면 제가 뭐 체크해 볼 거는 충분히. 와, 되돌림. 저건 입질이 이어지는데 지금 떡밥 하느라고 안 보고 있네요. 방금 같은 저런 되돌림이 입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물결이 저렇게 치면 또 안 보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기법으로 이 저수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